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 영상을 새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4일 오전 8시 40분 정도 됐는데, 요즘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어제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1960원과 또 2100, 딱 2000원 수준에서 있었어요. 21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2000원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되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엄청 크죠, 변동성이. 2100원은 아니지만 2093원에서 2000원, 1999원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거 보면은 이게 거의 오늘 안에 일어난 차트라고는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변동성이 심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시부터 전날 9시부터 전날 이제 전날 8시부터 지금까지 현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보이기가 되게 어렵죠. 되게 난해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소식을 우리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빠르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1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남아있죠.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트럼프의 국정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이제 유가족, 이 불법 체류자 이민자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되게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되게 2시간 이러한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연설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번 연설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이번 주 내로 또는 다음 달 4월 달 이번 상반기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랑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국정 연설이 11시 정도에서 그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오르다가도 떨어지고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도 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단타치기는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시고 걸어두시고, 홀더분들은 조금 추매를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호재가 나오지 않고 악재가 뜬다면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1850원에서 1850원에서 1900 사이 때까지도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연설이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다른 거는 이제 3월 1일에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간에 이제 합의가 있죠. 백악관이 3월 1일까지 합의를 내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야당의 DHS 국토안보부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DHS가 파셜 셧다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 셧다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에는 우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 합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슈도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 26일 이제 이틀 뒤죠. 이게 미국 시간인지 이란 시간인지 스위스 시간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26일 목요일에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합의 또는 전쟁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란이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은 저는 전면전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대신 되게 빠르게 끝내려고 할 거예요. 순회 부분만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방향을 미국이 준비를 해서 되게 삽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지금도 아까 전에 15분 전에도 이제 뉴스를 살펴봤을 때 하나도 합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진 않았죠. 따라서 합의가 안 된다면 전면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국정연설에서 세금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세금 이야기가. 왜냐면 이번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헌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걸 듣자마자 트럼프가 화가 나서 바로 15%를 전 세계에 부과를 때려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국정연설 당시에 관세 15%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관세 15%를 이제 전략적 카드 등으로 되게 유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은 악재로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느 이제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모든 시장들이 되게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특히나 크립토 시장은 언설튼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이번에 이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과의 합의에서 이제 합의도 잘 안 됐었죠. 그때 코인베이스 CEO가 굉장히 이제 합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언설튼티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좀 멍청한 짓을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은행권이 XRP 레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 짜고 치는 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언설튼티가 너무 커졌다라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지면서 지금 미국 은행이 이걸 막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되게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이자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XRP랑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대출을 진행해 준다고도 하죠. 10만 USDC를 아마 대출을 해준다고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합의를 한다고 쳐도 상원이나 하원도 이제 연준의 의견에 좀 따라야 하는 편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의견도 봐야 되고요. 특히나 XRP는 이제 SEC와의 소송에서 굉장히, 솔직히 그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부분적 승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금을 내고 우리는 세큐리티가 아니다라고 하고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하게 해소가 되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럼프 국정연설에서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란과의 전쟁에 전면전으로 돌입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할 것 같느냐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악재예요. 그쵸? 만약에 이 군사적 압박이 전략적 카드라면 호재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단기적인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한데, 이제 혹시나라도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은 솔직히 제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겪고, 그리고 이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인이 탈중앙화라는 거를 이제 이 가치를 입증을 하고 부각을 시키면은, 그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전쟁이 터졌는데 부각이 된다, 탈중앙화로서 이제 이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진짜 폭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 생각에 그때는 소재고 악재고 나발이고,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그냥 진짜, 예, 그냥 비트코인의 이미 자체를 다시 찾아간 거기 때문에 탈중앙화라는 게,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크죠.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은 탈중앙화라기보다는 중앙화가 조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가 된다면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쟁이 전면전이 되는데 탈중앙화에 대한 이 가치가 입증이 안 되거나 부각이 안 됐다라고 하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32K 간다, 15K 간다, 5K 간다라는 식으로 말이 있는데, 물론 64K 또는 60K가 뚫리면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빵원이나 영원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던져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어느 나라, 이제 엘살바도르를 포함하는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XRP를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아리조나주 있죠. 미국에서의 아리조나주도 전략적으로 XRP를 자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영원이 된다? 뉴스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앱스테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앱스테인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화 코인을 원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테인이 창시자일 수 없을 뿐더러 창시자일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앱스테인은 얘는 공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걸 공부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창시자라는 입증은 될 수가 없죠. 창시자라는 입증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월가 출신 자산관리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학자는 도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서 흥미롭게 투자를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얘가 창시자라는 말은 솔직히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SBI가 지금 XRP의 지분을 9% 갖고 있는데 그러면 SBI가 XRP 창시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시자도 창시자가 있는 거고 CEO도 CEO가 있는 거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창시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XRP CEO가 창시자는 아닌데 그래도 CEO를 맡고 있죠. 되게 중책을 맡고 있고 그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XRP 쪽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딱히 있진 않아요. 좀 범죄적 자금으로 이용이 됐을진 몰라도 이번에는 이제 정부적 아래에 두기 위해서 클래리티 법도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리조나주에서도 XRP에 대한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략적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5K, 15K, 0원 이거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전쟁 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떨어진 시간이 진짜 딱 아시안 시간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미국 시간으로는 밤 또는 새벽이었어요. 여러 군데는. 그래서 이때는 제 생각에는 아시안 쪽에서 이때 당시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긴급 출국을 권고를 했죠. 이란에서. 이란에 이제 한국인이 거기 남아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긴급 출국을 권고하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때가 딱 여기였거든요. 2040원, 2020원 사이 쪽에 봤었는데 그 이후로 196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아시안 쪽에서 나온 발빠른 전쟁 대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1960원까지는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연설이 지금 이제 진짜 정말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정연설 쪽에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100원 또는 22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200원 전후까지는 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원 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64K 정도 되는데 180K가 간다, 31일까지 180K 갈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300%가 오른다는 얘기죠.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2.7%, 2.8%로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요.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뭐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이 정말 진짜 미친 듯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떨어졌다가 진짜 그냥 갑자기 고점을 찍어버리더니 갑자기 또 내려가 버리고, 시가가 아마 2051원?
이었던 것 같아요. 시가를 갑자기 뚫어버리고 고가를 찍다가 갑자기 또 곤두박질을 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XRP가 원래 있었던 개념을 조금 알아셨으면 좋겠는 게, XRP는 원래는 약간 안전자산 용도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자산 용도로 사용이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코인을 하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XRP는 약간 안정성 있는 투자로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은 원래는 그런 애였는데,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리플이 XRP가 되고 XRP 레저가 따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게 하락세도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네,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코인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이게 같이 목적대로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금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금은 제가 옛날에 샀을 때는 코로나 전에 샀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금 가격이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더니 금값이 요즘은 거의 뭐 하루에 10% 30% 오르고 10% 떨어지고 30%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있던 금이랑은 조금 멀어요. 저는 그때 당시 금 가격은 거의 뭐 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애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이 제가 1코인 샀을 때가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700만 원 정도죠.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제 경제도 되게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빠르게 이제 가상 자산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가상 자산은 솔직히 미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이 송금량인 150 트릴리언 달러를 20%를 이제 XRP가 가져갈 거로를 타겟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이제 발언을 보면서, 국정연설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봐야 될지, 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로 흘러갈 것인지, 이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파셜 셧다운이 끝날지 안 끝날지. 왜냐면 트럼프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조금 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좀 잇따른 기자회견에서 뭐 캐롤라인 씨도 그렇고, 트럼프도 바이든 행정부나 좀 민주당을 좀 많이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리플이 오를 때 3분 만에 300만 개가 거래가 됐던 거거든요. 여기 딱 이 급등 타이밍에 3분에 딱 300만 개가 이제 사줬는데 60억이죠, 60억. 한국 돈으로 60억인데 계속 나와주진 않았어요. 계속 나와줬다면 정말 좀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렇게 나와주진 않았고, 어느 정도 매도세도 있다. 어느 정도 주워 담는 거래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거의 한 앞자리가 4로 바뀌면서 어제랑 비교하면 거의 3, 4배죠? 3배, 4배, 4배까지는 아닌데 한 3배 정도는 커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도 시간이 된다면은, 물론 다른 일도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돌아와서 라이브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더라도 이제 이어폰을 끼실 수 있으시다면 이어폰을 옆에 껴두시고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스트리밍을 그렇게 원하진 않았는데 이번이 사태가 사태다 보니까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노스스타였습니다.